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나만의 집을 지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많죠? 뭐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데서만 사는 분들의 일종의 로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 이야기 하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아주 익숙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저희 EBS의 건축탐구 집 그 프로그램 몇 년 동안 이 사회자로 활동하셔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수십 년째 함께 집을 짓고 있는 부부 건축가 노은주, 이명남 건축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탐구 집 프로그램을 몇 년 하셨죠? 저희가 3년 반 정도, 그 정도? 예, 했습니다. 예. 3년 반 진행을 하시면서 구경한 집이 굉장히 많겠어요. 한 200채가 좀 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을 건축을 보러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면 이제 인생을 보는 거죠. 인생. 예, 사실은 집이란 거는 다 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요. 가 보면은 다 뭐 텔레비전 있을 위치에 텔레비전 있고 싱크대 있을 위치에 싱크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담긴 삶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되게 감동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분의 삶에.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다양한 설계자, 건축가들의 집을 다양하게 구경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설계자의 어떤 집을 뭐 다른 차이점을 본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보통 왜 동화책이나 영화도 다 뭐 해피엔딩이건 새드엔딩이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나잖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집을 지어서 이제 입주하시는 것까지 보고 저희의 일이 끝나는데 이거는 그 이후의 삶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건축자들이 실제 건축주들이 불편해하시는구나. 예. 이런 건 너무 잘 쓰시는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약간 이제 데이터가 저희도 나름 쌓이죠. 쌓여서 그런 게 아주 건축적으로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좀 큰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집 구경을 제일 많이 한 건축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축가들은 여러 건축물들 구경하는 게 직업적 일 중에 하나가 그렇죠. 맞잖아요. 예, 많이 보러 다니죠. 그런데 게다가 돈까지 받으시면서 그 직업적으로 도움되는 남의 네. 집 구경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니 아주 복타고나신 거예요. 네, 돈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어떤 그동안 지어오신 집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오늘과 같은 시간. 이것도 또 좀 다르죠, 그죠? 네, 별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그렇죠. 저희가 또 건축탐구집에서 저희가 설계한 집을 또 소개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뭐 주인 없이 소개하기도 하고 다른 건축가가 저희 걸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작업을 이렇게 막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 물어봐 주시고 이런 자리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거 우리 두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부터 이야기하고 가면 그 미국의 무슨 그 전문 뭐 하는 데서 한국의 최고 건축 사무소 뭐 1등부터 몇십 등까지 매기는데 2023, 2024 2년 연속 1등 하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어디죠? 그게? 그 뉴욕에 있는 이제 그 아키타이저라는 플랫폼인데요. 건축 플랫폼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뭐 저 이탈리아에도 있고 몇 군데 이제 근데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건축가들이 거기에 그 자기 작품을 실어달라고 이제 그 자료를 보내는데 온라인 예, 건축 그렇죠. 플랫폼. 예. 그래서 잡지의 이제 세계적인 버전인데 옛날 같으면 그게 이제 프린트돼서 진짜 책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워낙에 전 세계에서 이제 자료가 오니까 나라별로 이분들이 이제 몇 년치 데이터를 좀 모아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좀 넘으니까 각 나라마다 또 요 사무소에 그 좀 작업이 주목할 만하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 그날에 이제 뭐 프로젝트 오브 더 데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가 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뭐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들도 많이 자료를 보냈는데 그렇죠. 저희가 좀 부지런히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게 좀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작년부터 23년부터 그들이 카운트하기 시작했는데 재작년 2023년 네네. 그리고 작년 2024년 예. 그렇죠. 두 번 연속 예, 1등 하셨죠. 예. 예, 그 뭐 저희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크롤을 쭉 하면서 이제 순위를 매겼길래 우리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점점 순위는 높아지는데 저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1등을
부탁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하다고 편지라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는 그걸로 일단 된 아니, 거예요. 아니. 건축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분들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으신 분들인가가 제일 먼저 궁금하니까 그동안 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우선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 옆에 이제 사진이 있는 게 뭐 장관상도 타고 막 건축가 그렇죠. 협회 무슨 상 타셨죠? 건축문화대상 그런 걸 이렇게 조그만 집이 건축문화대상을 타셨어요? 20평짜리 집인데요. 20평. 현대적인 한옥에 대한 이제 그때 고민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재료로 한옥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대적 재료라면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이제 목조주택, 일반적인 서양식 목조주택의 구법을 그대로 쓰고요. 그런데 한옥인데요? 근데 이제 한옥의 그 장점들을 이제 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고 뭐 어떻게 완성도가 높다고 저희도 이제 평가할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을 많이 받고 좀 많이 알려졌죠. 굉장히 작은 집인데. 그 집에 거의 절반 가량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마루 공간이죠. 마루.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옥이 또 되게 독특한 게 북방식 온돌과 남방식 마루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주거 형식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자체가 연교차가 한 60도, 50도 가까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수량이 또 일시적으로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기후에 이제 최적화된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의 한옥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살림집 민가죠, 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장점을 살려서 좀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평짜리인데 거의 10평 가까이가 텅 비어 있으면 나머지에 뭐 침실, 주방, 뭐 욕실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이제 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세 칸집 해가지고 3간지제 선비들은 뭐 세 칸만 짓고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가가 보통 뭐 한 뭐 세 칸이나 네 칸에 한 칸은 안방, 한 칸은 마루, 한 칸은 뭐 예를 들면 건넌방에 부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죠, 뭐. 사실은 방 2개가 있고 그 방 옆에 이제 앞뒤로 부엌, 작은 부엌하고 작은 화장실하고 심지어 다락방도 있습니다. 네. 금산에 있는 거죠? 금산에 있는 금산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사진 제가 두 분 편 이 녹화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면서 제일 충격 먹은 게 여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 사찰 선원이라면서요? 선원이죠. 그러니까 조계종 소속 선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긴 선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현대적인 절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 이제 이걸 질 때 막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절은 왜 한옥으로 꼭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부처님이 인도 분인데 그분이 한옥에서 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여기다 넣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돼서 같이 설계를 막 했어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희도 이제 뭐 현대적인 사찰을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스님들도 한옥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 명상도 하시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난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좌선을 할 때 불편함 같은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건물로 한번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사찰들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뭐 스테이를 한다든지 무슨 기념관 할 때는 현대식 건물로 하는데 이렇게 도량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사찰의 영역 전체를 현대식으로 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처님 그 모시는 법당이라든지 그다음 여기는 특이하게 법당 위에 선방이라 그래서 명상하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 맨 위에 있는 게 허공에 떠 있는 그게 선방이에요. 명상하시는 명상실이고 그 밑에가 법당이고 밑에 이름만 밑에가 대웅전이고. 근데 양 옆에가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요사차라고 부르는 스님들인데 또 그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이 다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아래에 있고 또 마지막 아래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는 종무소라든지 예, 예. 뭐 밥을 먹는 곳이라든지 뭐 이제 그다음에 스테이라 그래서 머물면서 여기는 이제 좀 명상하면서 머무는 그런 템플 스테이 요새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구성들을 하는 게 저희도 이제 현대식 사찰의 모습이 어떤 거여야 될까 구성할 때 구조는 이제 뼈대는 콘크리트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벽돌 같은 걸로 마감을 하지만 이제 공간의 프로그램 자체는 예. 전통 사찰의 화엄사라든지 뭐 좋은 절의 구성을 따르자 진입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사실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들을 현대적인 가장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재료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봤다는데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이 경우는 건축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스님들이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분이 굉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해 준 분이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요. 그다음에 농담 삼아 7성급 절이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불교 사찰이 대부분 한옥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렇죠. 자식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가구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괜찮다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좀 미래지향적인 불교의 모습을 네. 본인도 이제 수행과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서 잘 맞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금산주택의 경우는 현대적 그 한옥. 방법을 쓰셨지만 네. 네. 외양상 한옥 냄새가 나는데 네. 이거는 전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슨 영화 스튜디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인도 사찰이라는 오해도 받아요. 인도 사찰? 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그 제따와나라는 원래 그 기원정사라고 부처님이 오래 머무셨던 곳에 이름을 모티브로 따왔는데 거기가 지금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위에 건물들은 다 사라지고 기단만 남아 있는데 그게 벽돌로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가면은 무슨 유적 아니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어떤 영혼의 예, 어떤 예. 고요함이랄지 시간의 느낌, 종교가 우리한테 주는 게 좀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위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네. 어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간으로 보여주는 데는 그래도 그 제법 이제 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사진은 이제 2개만 제공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네. 화면과 함께 또 좀 소개할 곳이 네. 아주 조그만 오래된 한옥을 네. 명소 카페로 이렇게 탈바꿈 시키신 데가 있죠. 지금은 이제 찻집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찻집의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을 처음에는 이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실. 예, 다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2013년, 14년만 해도 공동화가 막 이루어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는 옛날, 그러니까 퇴락한 한옥이 비어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그것을 고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명소가 돼서 그게 이제 찻집으로 됐어요. 지금 이제 약간 찻집으로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이 집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갔는데 예. 64년에 지은 한옥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이거를 고칠 필요도 없는 정도로 깨끗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싹 허물고 새로 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동네에서 그러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거 설계 뭐하러 이거를 고치냐. 허물고 싹 지어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 전에 살았던 분의 갖고 왔던 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뜰을 자기의 뜰로 만들고 싶다.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죠. 이분들이면 고쳐주실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치러 갔는데 이건 고칠 필요가 없다. 청소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한 달 반 청소를 하고 밑에 이제 허물어진 데만 좀 고치고 이렇게 고쳤는데 이게 결국은 제일 아름다운 건 그 시간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흔적을 남겨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모두 감동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 오래된 집의 그 시간의 흔적이에요. 근데 보통 새로 짓다든가 새로 고치면은 그 흔적이 싹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지워지고 새로 새살을 입히잖아요. 그럼 다시 아름다워지기는 한 2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집은 저희도 이제 그렇게 느꼈고 그 주인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걸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간의 흔적이 주어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카페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요. 회전율이 너무 낮아서 그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하여튼 근데 실내 공간도 좋고 거기서 바라보이는 뜰도 좋고.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골목길이 원래는 이제 오래된 그 집들이 주변 집들이 다 비어서 좀 이렇게 뭐 들어갈 때 좀 약간 쓸쓸하다 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꾸미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보도블럭 같은 걸 조금 드러내고 한 줄로 그냥 조금 꼭 가꾸는 거, 뜰 가꾸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이제 보도블럭 같은 걸 조금 드러내고 들어가는 길에 하루에 2시간씩 물을 주시면서 꽃길. 꽃길로 만드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그 골목길이 또 요즘 명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집만 이제 보통 뭐 어떤 요즘 얘기하는 뭐 포토존이 좋은지 뭐 이런 가보면은 뭐 사람들이 놀기 좋은 집 이런 게 아니고 그 동네 자체를 뭔가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색깔을 네, 입히면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골목길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뭐 건축이 막 너무 잘 돼서가 아니고 그곳을 가꾸시는 그 주인들의 마음이나 그거를 또 도와주시는 그 주변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같이 모아져서 좋은 장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은 이거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네. 청소만 합시다. 네, 여기서 그렇죠. 시작이다. 네, 네. 네, 세월의 흔적이 예. 주는 아름다움. 네. 저희가 설계비를 받고 청소를 했습니다. 비싼 그리고 청소비를. 그 이렇게 꽈배기처럼 두 집이 꼬여 있는 집도 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그 더블 헬릭스라는 계단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계단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올라가잖아요. 예. 들어가면은 돌아서서 다시 아까 내가 들어갔던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계단을 이제 만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꽈배기 계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중나선. 네. 이중나선. 네네네. 근데 그 이중나선 계단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주말에 좀 와서 상담을 해도 되겠냐. 이제 젊은 분들이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부산에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두 가족인데 부부 두 분이니까 네 분이 이제 그 운전을 해갖고 오셨는데 이제 남매 사이였어요, 사실은. 남매. 네네. 누나 부부와 동생 부부인데 각자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학교 갈 때까지 한참 이제 돌봐야 되니까 같이 집을 지어서 공동 육아를 하자. 예,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 시누이하고 올케가 같이 그렇죠. 바로 이웃하면서 이제 살겠다는 얘기인데 요즘 뭐 더 우리가 그 듀플렉스 하우스라 그래서 미국에도 많이 있고 이제 두 집이 같이 올라가는 네, 네. 붙어가지고 같이 지으면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이 있고 땅을 이제 살 때도 조금 더 서로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형식의 집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지어졌죠 한동안. 쌍둥이 주택들 많아요. 네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저희도 사람들이 너무 좋으시고 주말에 새벽부터 올라온 게 이제 기특하고 그래서 아유 뭐 우리랑 꼭 건축가들을 또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기특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뭐 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밥이나 먹자고 해서 막 짜장면 같이 먹고 막 저희가 샀거든요. 근데 짜장면 때문에 그랬는지 이제 저희랑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일을 시작했는데 땅이 이제 좁고 긴 이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좁고 긴 집을 이렇게 붙이면은 너무 좁고 답답한 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동쪽만 바라보고 이쪽 집은 서쪽만 바라보고 이제 예, 이렇게 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교차해서 반대로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면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처럼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는 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A란 사람 집이면 네네. 그 옆에 2층이 또 A란 사람 그렇죠, 집이고 그렇죠. 몇 층까지 있어요? 4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층은 또 이쪽이 3층은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왔다가 야, 이런 희한한 이제, 집이군요. 이렇게 꼬여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집으로 해서 그런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주변의 풍경도 다 할 수 예, 있고 예. 저희가 또 가운데 중정이라 그래서 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정원을 하는 그런 구조를 해서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붙어 있는 부분은 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또 빛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그 불리한 구조를 어떻게 극복해서 좀 두 가구가 서로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만나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예. 공간의 경험 뭐 풍부하게 하되 만나지진 않고 독립성은 유지하되 그렇죠. 공동 공간도 있긴 네네. 있고. 그리고 1층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쓰는 조그만 도서실이 있어요. 도서관을 네, 만들고 네. 그다음 올라가면 이제 옥상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서는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서만 만나고. 알겠습니다. 네네. 결과물에 대해서 두 부분 모두 좋아하나요? 아주 좋아하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이 좋아해요. 계단이 재밌어서. 네. 그리고 집이 좁을 줄 알았는데 집이 너무 크다고. 처음에는 이제 좁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간이 이제 막 좀 다양하니까 또 존경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집이 있죠. 예. 그건 또 뭡니까? 참 뭐 이렇게 집이 이름이 좀 이상하죠. 존경과 행복의 집이 되게 막 이상한 추상명사 이를테면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집의 재료는 무엇이냐 하면 뭐 콘크리트도 있고 유리도 있고 철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하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과 네. 생각. 그러니까 아까 금산주택도 어떤 생각, 우리의 생각이었고, 뭐 제땅 하나 선언도 생각이었고, 동동제도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동동제가 이 꽈배기처럼. 예, 이것도 이제 그 두 가족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꽈배기처럼 됐는데, 이 존경과 행복의 집은 그 건축주가 아예 들고 왔어요, 생각을.
존경과 행복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남편의 그 인생의 모토는 그 존경이고요. 그 부인의 인생의 그 키워드는 행복이래요. 행복이다. 그래서 저희 존경과 행복의 집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온 거죠. 근데 그 존경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너무 흔한 말인데. 그래서 정말 막 고민을 막 많이 하고 막 그러다가 옛날 왜 이제 우리가 소수서원이라는 그 서원이 있어요. 영주에. 그 소수서원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존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집들이 다 그래요, 보면은. 도산서당도 그 존경하는 경자가 집의 키워드였고, 산천제라는 집, 남명 조직의 산천제지는 올 의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옛날 집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뭐, 텔레비전은 몇 인치? 뭐, 소파는 얼마? 뭐, 이런 거지, 이 집의 개념은 뭐다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구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주 직설적으로 존경동과 행복의 동을 놔뒀어요. 두 채로? 네. 남편이 주로 일하고 뭐 이런 데가 이제 존경동?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거든요. 재택근무. 네, 그다음에 이제 둘이 안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행복동. 그러면서 약간 축을 약간 달리해가지고 바라보는 산을 좀 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집이 또 좀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존경이란 건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존경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를 낮추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풀어서 그분들하고 그 집을 지었죠. 아주 고도의 정신적인 노동이었습니다. Memories we have will last us a lifetime, so hold them close to you, your home. 그 지금 이제 쭉 몇 가지 그동안 해오신 것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뭐 방금처럼 그 개념을 들고 오신 분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많은 의뢰인들한테 두 분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서 구현하는 게 건축 일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뭐 물론 생각을 미리 많이 해오시는 뭐 A4 용지에 잔뜩 써오신 분도 계시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인터넷에 이미지 몇 개 보고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너무 생각이 확고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요. 맞아요. 나눠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땅을 가서 땅을 좀 잘 읽어야죠. 땅을 본다. 네. 그러니까 땅을 잘 읽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땅이 뭐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산도 많고 오래된 땅이고 공룡 발자국도 제일 많고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도 땅이 오래되고 뭔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깃들인 곳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봤을 때 뭐 무슨 단순히 풍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뭐 원래 마을이 있던 자리에 짓는 집이라면 마을하고 어떻게 어울릴지 아니면 주변과 어울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산속에 갑자기 짓는 집이라고 하면은 새로 짓는
있는 거니까 그 속에 자연에는 또 어떻게 조용히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런 뭐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그 주인 들어가서 하실 분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어떤 힌트를 얻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자기의 실현이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흔하게 이제 있는 집들 많이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집을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하는 거는 그분만의 어떤 원하는 지점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잘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서. 근데 그 많은 건축주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들으면 나는 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가 분명하고 명확해요. 그게 잘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건축의 직업의 속성을 잘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듣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숨겨진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도는 딴 거일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집을 뭐 대강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집 뭐 어떤 누구의 집이 좋은데 뭐 이런 집 같은 집이면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속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요구 조건도 있고. 근데 이게 집을 설계하면서 지으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나와요. 예, 그럴 예. 경우에 아주 곤란해지죠.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를 정확하게 갖고 의사를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걸 A4 용지 3장 정도에 딱 적어줘가지고 그거가 충족이 되니까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림까지 그려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때는 되게 힘들죠. 오히려. 그거는 이제 틀을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들도 어렵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건축이라는 거는 땅과 사람과 건축가와 여러 가지 에고들이 막 섞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려온 거를 그대로 고집하면은 그 집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뭐 같이 술을 먹기도 하고 네, 네.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건축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설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과정을 싹 담아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IMF 때 사무실을 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첫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온 일을 뭐 1년 동안 열심히 설계하고 짓고 하면서 그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뭐 그전에 회사 생활을 하고 건축을 수련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를 했지만 온전히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이제 첫 집이니까 그때 야 이게 그분이 들어가고 집 들어가고 이제 더 이상 그 현장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자식을 출가시킨 듯한 그런 허전함. 느낌. 예, 그래서 딱 사무실을 돌아보니까 뭐 그리며 사진이며 뭐 데이터가 이렇게 막 쌓여 있길래 그걸 모아서 이제 책을 냈더니 어떤 분이 건축의 그 이런 집 짓는 일을 영화 코멘터리처럼 써준 책은 그러니까요. 처음이다. 그래서 좋은 평을 받고 이렇게 칭찬은 또 원래 사람들이 예.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가 짓는 모든 집을 책을 내자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책을 한 권씩 내서 한 뭐 지금 18권 정도 그러니까 다 집 짓는 이야기나 뭐 건축에 대한 저희 생각을 담은 이야기들. 그분뿐 아니라 또 다른 건축가들도 의뢰인과 어떤 소통을 통해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책으로 만들어낸 사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요즘은 내가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분들이 또 그런 책들도 다 많이 읽어보고 보시죠. 예. 그리고 생각을 좀 정리해 오지 않나요? 예. 그죠? 요새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잉의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 과잉.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그 코끼리 코에 호랑이 눈에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섞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의 주관을 또 세우고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너무 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했으면 바꾸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설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제 상상을 계속 하다가 뭐 뼈대가 올라가는 순간
왜 생각보다 집이 작아요. 막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늘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다 약속하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바꾸면 그게 다 비용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랬고 어떤 분은 진짜 한 40평 정도 설계를 했는데 막 중간에 막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70평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짓고 나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커진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말려드렸는데 더 강하게 말려드렸어야 그렇죠. 하지 않았나 하면서 네. 그분이 이제 막 원망하시면 저희는 말려드렸었는데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살면서 삶의 태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요. 네, 늘 뭔가 이렇게 바꾸고 뭐 그 막 이제 마음을 못 정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정말 굳은 결심과 말려줄 사람을 꼭 준비하신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두 분은 그 이런 주택 위주로 그 설계 건축 작업을 하십니까? 빌딩이나 뭐 이런 건 잘 안 하시나요? 아니 그런 것도 종종 하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일을 골라서 하는 건 아니고 오면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전에는 이제 뭐 절도 아까 보다시피 했고 무슨 건물도 했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 탐구의 부작용 주택 전문가로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네요. 주택이 좀 많이 늘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희 건축가는 이제 대부분 이것저것 다 하죠. 예, 근데 자기가 할 수 예. 있는 건 다 하죠. 예. 주택을 많이 한 편이고. 그래서 뭐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뭐 가령 그 어떤 땅을 이제 옆집하고 경계선을 하다 보니까 옆집이 우리 땅을 뭐 한 3m나 물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남는 땅에다 뭘 지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를 공모합니다 하고서 뭐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예. 땅이 좁고 기니까 책을 꽂는 개념으로 하자 그래서 책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솟은 그런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카페가 되기도 하고 그 동네 주변으로 이제 동네가 다시 생기가 도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건축가가 다 그렇습니다. 뭐 특정 용도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이 오든 다 잘할 준비가 돼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 오늘 저희가 쭉 몇 가지 소개한 것도 일단 주택 위주로 좀 소개가 된 것 같고, 아무래도 두 분은 좀 작은 공간을 아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면에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건축가들이 아닌가? 뭐 제 평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공간 저희가 흥미로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했을 때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금산주택 같은 거 결국은 그 건축주가 45평으로 시작한 걸 저희가 20평으로 줄인 거거든요. 45평 지어달라고 한 네, 걸 처음에.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게 필요하세요?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아니 왜 두 분이 사시고 지금 당장 혼자 사시는데 45평 그거 어떻게 청소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적절한 면적에 대한 같은 고민이었거든 그때. 그래서 그분하고 9개월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면적은 얼마인가? 막 이런. 건축가나 설계자 입장에서는 넓을수록 돈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문제예요. 반대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만히 저희가 이제 돌아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사무소가 한 27년 정도 됐는데 돌아보니까 저희가 뭐 작은 걸 잘한다 이게 아니고 남들이 잘 못하는 걸 잘한다로 이제 정의해주면 더 좋지 않나. 왜냐면 맞네요, 이제 맞네요. 저희가 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건축이 물론 뭐 아파트는 다 똑같이 지어지는 것 같지만 아파트도 이제 각기 다른 해법이 있듯이 너무 이제 똑같은 공간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우리가 거기다 몸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막 요즘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런데 결국은 그 땅이라든가 이 땅도 다 다르고 사람도 다 짓는 사람도 다르고 사실은 설계자도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뭐 이제 해법 중에서 보면은 그 공통된 그 답이 나오는 수학 문제도 있지만 다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다 다른 답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도전을 늘 하고 새로운 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금산주택 짓고 나서 똑같이 지어달라는 의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분이 아니지 않느냐. 선생님 그리고 입지도 다른데. 네.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의 집을 짓는 게 맞지. 우리가 무슨 명품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왜 남하고 똑같은 집을 지으시려고 예, 하느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두 분이 항상 같이 작업하세요? 아니면 하나씩 나눠 맡으세요? 같이 작업해요 저희는. 같이? 네, 뭐든지 글도 같이 쓰고요. 설계도 같이 하고. 그게 가능해요? 협업이 잘 그러니까 되십니까? 저희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둘이 너무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성격이 어떻게? 완전 반대. 어떻게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MBTI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뭘 벌려놓는 걸 좋아하고 예.
노사장님은 뭐 그걸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되게 잘해요. 뒷감당을 네, 하시는구나. 뒷감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막 펼쳐놔요. 펼쳐놓으면 노 소장님이 그거를 조용히 가져가가지고 싹 정리를 해가지고 오면 다시 또 내가 막 펼쳐놔요. 처음에 펼쳐놓은 게 막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치면 모르세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 있으면은 이제 서로 이제 잘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서로 피드백,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싫어서 예. 부부 건축가인데 꽤 있거든요. 저희 말고도. 근데 이제 따로 작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넌 이거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둘 다 이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한 거 못 참는 스타일이고 둘 다. 그래서 그 성격은 또 다르니까 이렇게 보는 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네. 서로 놓친 거를 좀 채워주는 부분이 보완이 있어요. 되는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지으신 건물들, 주택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본인들 스스로가 꼽는 베이스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3요. 각자 꼽아야 되나? 서로 다른가요, 그거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둘이 같이 그때 얘기하기는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금산주택은 또 저희가 현대 한옥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대 한옥에 대한 스터디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공간에 대해서건 그래서 그런 첫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좀 하나를 꼽고 금산주택. 그다음에 이제 제따나 선언도 당연히 이제 현대 사찰로는 또 처음 저희가 도전해 가장 봤고 파격적이죠. 네네 그거는 뭐 아시아 건축상 같은 것도 외국에서 상도 받고 예. 그래서 뭐 그 베스트로 꼽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제주도에 까사가이아라는 이제 그 집을 또 작은 집을 설계한 게 있는데 오늘 소개 안 된 건데요. 그건 그렇죠. 어떤 개념의 그 집이에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주도에 이제 그 바닷가에 김영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주도 토백이 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을 집을 하나 이제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기 땅을 가봤는데 땅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바다가 바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이 있는데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건축주한테 딱 가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약간 두 양면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여성스러운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하지만 전사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는 되게 묘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음과 양이 같이 공존하는 땅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 지관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주도 앞에 풍광과 그다음에 그런 그 땅이 갖고 있는 속성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람길 뭐 이런 거 산에서 오는 바람, 바다에서 오는 바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주도의 독특한 기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원래 갖고 있는 제주도 집의 그 초가 형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길의 그다음에 땅의 형상을 섞어서 약간 이제 곡선형으로 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오름하고 약간 겹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땅에 어울리는 건축을 했고 저희가 또 원하는 게 그런 거고 우리나라 이제 원래 풍수지리에서 얘기하는 선조들의 생각이 그거거든요. 땅을 무서워해라. 그렇죠.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땅을 무서워하고 땅의 경외감을 갖고 하는 건축, 그다음에 대자연에 안기는 건축,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이 그런 것들이 잘 저희가 생각할 충족이 된 것 같다. 왜 터무니없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예. 터의 문이라는 네, 뜻 아닙니까? 네. 그 원래 모든 건축은 땅과의 어울림이 또 그쵸. 주변과의 조화가 중요한데 요즘 뭐 돈만 생각하는 건축들은 그냥 전혀 땅이나 주변과 관계없이 버뜩버뜩 자기만 세우는 이런 거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경애가 우리나라 풍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무서워하고 섬겨야 된다. 그다음에 자연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큰 중장비가 들어가서 몇 번 긁으면은 땅이 파지니까 성토절도를 쉽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굉장히 건축에서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된 집이라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나만의 집을 지어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런 생각 조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딱 체계적으로 뭐 저는 뭐 여쭙지 않아도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집에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을 잘해라. 그게 1번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2번은 이제 뭡니까? 땅을 골라야죠. 아, 물론이죠. 네, 아니 땅을 골라야죠. 근데 땅을 고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땅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게 또 따로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는 이렇게 늘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땅한테도 에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땅한테도 독특한 에고가 있어요. 근데 땅마다 갖고 있는. 이런 그 내 집 지어 살고 싶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땅 매물로 나오는데 딱 가보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땅을 가지고 온 분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되게 비슷해요. 한 10군데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땅을 꼭 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순조롭게 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연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 곳 다녀보다 보면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는 게 한 번에 만날 수도 있고 10번에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배필을 만나는 거하고 땅을 만나는 거는 어떤 자기 내 팔자에 있다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가보면 안다. 그러니까 느낌이 온다. 있대요. 네, 알겠습니다. 있대요. 그래서 자, 생각을 정리한다, 땅을 만난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겠죠. 이제 물론 건축가. 믿을 만한 건축가와 이제 그 뭐 시공자와 이제 뭐 시공자와의 분쟁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요즘 그래도 굉장히 많이 뭐 좋아져서 그렇게 고생은 사실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경기라던가 여러 가지 자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는데 큰 결심을 이제 하셨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나서 이후의 삶은 그 우리가 결혼하고 삶이 바뀌듯이 주택이나 아니면 혹은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지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짓고 나면은 사실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바뀌는 삶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짐을 좀 덜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짐을 덜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가만히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거실에 큰 소파랑 큰 TV가 있고 주방 뒤에 다용도실에 온갖 전자기기들이 있거든요. 내 어떤 다음의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삶은 좀 나한테 좀 더 집중하거나 내 가족이라던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려면 그런 짐들에 물론 이제 짐이 도와줄 때도 있겠죠. 이런 뭐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우면 그걸 꼭 써야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덜어내고 비우는 게 좀 그렇죠.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좀 도전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분은 지금 어디 사세요? 단독주택으로 최근에 왔습니다. 두 분이 설계하신 집입니까? 아니요. 저 지어진 집에 들어갔어요. 왜 두 분을 위한 집을 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집은 못 짓겠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 욕망을 모르겠어요. 아직 그걸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남의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해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저희 집을 져야지 그러면서 설계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의 거를 이렇게 주어진 대로만 설계를 했지 내가 스스로 어떤 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아직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에요. 저희야말로. 앞으로 짓고 싶은 집은 두 분의 집이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하나 이제 언젠가 져야지 그러고 맨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지었다 그렸다 지었다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공부나 그동안의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당기는 집이 돼야 된다는 그럼요. 좀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 부담이 덜어질 때 확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지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의 철학이 온전히 이렇게 돋보여 줄 수 있는 두 분의 집 네. 지어지면 꼭 초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품 기대하면서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시작한 여러분만의 집을 짓고 싶은 분, 여러분은 그 집에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선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